2023년 12월 22일 올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 또 정기 시장 전망을 정리할 거고요. 저는 내년도가 이제 끝자락 약간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몰라요. 혁신이 나타나면 세상은 또 바뀌는 겁니다. 혁신이 바뀐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올해는 하루가 결국엔 챗GPT였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성형 AI에서의 성과가 나왔다면 내년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안정적인 소득이라는 것들이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끊임없이 혁신이 같이 와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동일하게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현대를 믿고 진행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당국도 솔직히 지금 금융당국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솔직히 추경도 안 하면서 경제를 그냥 금리로만 막고 있고,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한다는 말은 예산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협의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금융당국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죠. 떨어질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10%로 다 대응입니다. 지금 320이 다시 깨졌는데 이게 정말 아쉬운 상황이지만 또 매수 대응으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시에이션 한계기업 이거 네 가지는 그대로 한꺼번에 다 터지면 터졌지 그렇게 막 가진 않을 거고요. 추경이 만약에 2월에 시작되면은 이게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게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세계에서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대규모 추경을 하다가 혼났거든요. 그런 일들만 안 벌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경한다고 해서 영국보다 나은 건 영국보다 부채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동 위험, 우리나라 위험이 더 크죠. 중동 위험보다. 그다음에 금리나 미국 덕분에 살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상 일본도 스톱을 했기 때문에 왜 미국이 금리 인하 하니까 일본이 당분간은 할 필요 없죠. 얘가 정상금리로 3%를 딱 가는 순간 일본은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금리 두 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입니다. 37에서 37이고요. 원달러율 이렇게 치솟은 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많이 올라가도 1,500원이에요. 1,500원. 1,500원에서만 방어만 되면 되고요. 글로벌 전체가 안 좋으니까 CDS가 빠지는 거고 원달러 환율에서 이게 금리가 높아지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원달러가 높아지면 외국에서 갖고 오는 자본들의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안정, 실무경제 지원 영향을 갖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이버 블로그 나왔지만 이게 발표가 2일 전에 일어났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은 괜찮은 거고 그러나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은 무조건 여야 국회의원들 다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아주면 됩니다. 2월에 추경 가고, 그러니까 본 예산도 빨리 집행하고 2월에 추가 집행을 하게끔. 이게 규모가 30조 정도 됐으면 딱 제일 최고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코로나 할 때도 50조 정도 했고 코로나 때보다 경기 상황 저하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알기로 30조 정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동일하게 30조에서 50조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질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것만 풀면 됩니다. 기한이 상시 사유 발생하는 게 내년도 6월 말이니까 6월 말 이전에 이걸 풀어야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쇄되고 무너질 거 무너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내년 1분기 만기부터 나오죠. 이 중에서 2.6조가 그러니까 52조가 6개월 내고 52조입니다. 그중에 2.6조가 기한 만기입니다. 5% 정도만 부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56조. 그러니까 크게 물리는 없고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2금융권 한계기업입니다. 제도 혼란에 비상계엄까지 있어서 힘들다는 게 나오는 거고 증권 유통업도 빨간불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해운하고 조선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23조 육박하고 있다는 거. 부실사업장 정리는 겨우 2%. 근데 이게 부실사업장 정리하려면요. 살리는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MB 때도 2008년도에 때는 더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MB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였냐면 4대강 한 겁니다. 4대강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건설업 일부를 살렸기 때문에 이 건설업 일부가 성장은 했지만 경제를 다 무너뜨리진 않았거든요. 그게 잘한 거예요. 이게 역설적으로. 4대강 자체는 사업은 저는 찬성하진 않는데 4대강을 통해서 건설업을 살렸다는 이 프로그램이
그다음 뭐 우리나라 체질을 살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경만 하면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부품 사업 600개, 500개 정도의 이자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각계각층의 자본이 투여가 될 수 있게끔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79조 원 역대급 회사채 만기, 회사채가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고 내년에 5월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대선도 없잖아요. 미국이 이제 터트리러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그나마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러시아의 전쟁을 딱 셧다운 시켜버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5월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4, 5월 중에는 조심스럽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담대한 낙관주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4, 5월 중에는 잠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도 되고, 지금 있는 폴드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내년은.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어 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바닥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올랐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만든 바닥. 이번에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는 5월까지 있을 때 이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그 이유는 쫙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는데 서로 공조해서 인하를 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금리에 쓰러지고 캠코 회생기업이 찬호건축과 찬호금은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서 좋은 우량 기업들이 서로 시장에서 자본순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2025년도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는 원년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국제공조는 힘든 상황인 거 맞죠?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AI 역습에서 중위급 노동자 실업이고 AI를 활용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필요하다. 그 혁신이 이제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혁신을 이제 똘똘 뭉치게끔 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추경을 꼭 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은 내년은 버틸 수 있어요. 내년 초. 그래서 저는 내년에 2번 하면 제일 좋게는 하겠는데, 일단은 빠르게 상반기에 초기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 닥친 진갑이고, 이거는 뭐 안 되는 당연한 거고요. 경기 침체. 그 다음 미국 수채 60% 이상 투자인데, 이게 버블이 될 겁니다. 버블. 버블이 될 거고, 얘가 무너질 때 정말 힘들어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연체한 자영업자가 644만 명 정도 진짜 있고, 시중은행과 가계대출 증가가 똑같이 붙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도 돈을 풀 겁니다. 돈을 풀지만 돈이 흘러가는 절차를 갖추고 대출 여력 있는 대로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소비는 꽁꽁이 될 거고, 최악의 자산 버블이 이제 들어갈 거고, 이거는 이걸로 7%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베트남이라든지, 그다음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성장성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면 이게 글로벌 침체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너무 부동산이 많으니까 이게 좀 힘들겠죠. 지금은 중국은 아닌 것 같고, 인도나 베트남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동남아가 좀 많고, 그래서 동남아 쪽이 이제 아세안이죠. 아세안으로 가는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미 대선의 영향에서는 상하이 부동산 가치 회복 지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 찍고, 반도체에서 버블이 쌓여고 조금 내려오면, 내려올 때 잘 막는 사람은 솔직히 누구냐면은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제가 그때 대통령 때 느꼈는데 얘는 떨어지면 가만히 안 있어요. 중앙은행 전부 다 괴롭히고 그냥 시중은행도 다 괴롭히기 때문에 사실상 친시장주의자에 가깝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버블이 쌓여서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동 위험입니다. 중동과 동남아도 집 수출 규제가 일어나는 거고, 동남아에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거 패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트럼프 관세정책은 시계대로, 그 다음에 내년 미국 증시 변동성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 안정화 조치 할 거다. 이게 금융위가 잘해야 됩니다. 금융위가 잘하면 대응할 거고, 제2의 아랍의 봄이 촉발될 거냐. 여기 약간 독재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시리아는 지금 반정부에서 역전해서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 터키, 이란, 이스라엘.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죠? 거의 준독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흔들리는데, 그나마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오일인데, 오일이 중동에서만 나는 게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도 여러분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 시작이고, 내년에 2번으로만 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고, 지금 보면은
연방은 4.5죠. 4에서 머물겠다. 뭐 중기금은행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중기금은행은 저는 2.5로 보는데 미국의 중립금리는 4가 맞는 것 같아요. 3.5에서 4예요. 얘네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20%짜리의 대기업들이 수익이 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10%만 수익 나도 대단한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혁신을 통해서 20%짜리 기업이 많이 생겨야만 우리나라로 전 세계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지금은 계엄 사태가 빨리 해결돼야만 또 투자가 유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정말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이게 엔캐리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두 개 갭이 크잖아요. 0.25랑 4.5.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니까 투자가 가능한 건데 얘가 이제 1.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번 주 위험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